네, 아직 뉴스가 고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정치 뉴스, 한 주의 정치권 주요 장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주목 이 장면, 박유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박유미 기자. 이번 주도 뭐 참 말이 많은 정치권이었습니다. 네, 예산 심사가 시작됐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각 당의 움직임도 본격 시작되면서 정치권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보잡과 관종을 들고 왔습니다. 키워드가 상당히 세게 느껴지는데 네. 이게 요즘 흔하게 쓰는 말이긴 한데 방송에서 막 해도 되는 말인가 싶어요. 네. 네, 정치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말이라 일단은 그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썼기 때문에 먼저. 네. 아, 네네. 듣보잡,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비하하는 약간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네. 거잖아요. 뭐 그런 뜻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인효환 혁신위원장이 요즘 참 고생이 많은데 그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찾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 도와달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말이라면 절대 밀리지 않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러 차례 꺼낸 말입니다. 바로 듣보잡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근데 여기는 올 필요가 없는데요. 왜요? 에이, 와야 됩니다. 이준석이나 그 유승민이야 탈당 예정인 사람이지만 나는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아이, 별 말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돌아오면 진짜 그 별도 없는 놈이 되지.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고 소위 그 대통령 믿고 설치는 철 모르는 듣보잡 애들인데 걔들이 지금 당을 다 지배하고 있는 판에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논의하는 것 자체가 그런 우리가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아 정말입니다.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어. 가들 다 내년에 자동적으로 정리될 거야. 나 보건대는 정치 30년 했어요. 대통령의 호가호위하고 이용해 먹고 아마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그걸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네, 문맥상 듣보잡,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것 같긴 한데요. 홍 시장이 말하는 듣보잡 누군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소위 윤핵관, 다시 줄임말인데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핵심 관계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네. 당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당내 여론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치 30년 한 홍 시장이 볼 때는 그들은 당의 주류도 아니다. 대통령의 기대에 무리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제는 듣보잡이 아닌 거라 소위 윤핵관의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발언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선 주자에 또 당대표까지 지낸 홍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대구에 내려가서도 중앙정치 훈수를 계속 두고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효한 위원장도 그래서 대구까지 내려가서 도움을 청한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뭐 홍 시장도 카메라 세례를 받으니까 또 아주 싫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홍 시장이 언급했던 이준석 전 대표, 홍 시장 말대로 당과 함께 가기는 어렵게 됐죠? 네, 홍 시장만큼 혹은 그 이상 윤핵관을 싫어하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대구 출마 의사를 공식 밝혔습니다. 네. 홍 시장과 이 전 대표 사이엔 그래도 끈끈한 애정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주거니 받거니가 된 그 발언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네.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신당 현실화되면 김기현은 먹잇감 된다고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아마 홍준표 대표는, 홍준표 시장님은 당의 원로로서 당의 정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을 바라보고 좀 적확한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닌가. 홍준표 시장과 공개 회담 가지면서 이전 대표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네. 그 혹시 어쩌면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겠지만은 새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있다면은 그 아성을 깨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저는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 뭐 총선을 앞두고 지금 양당의 정비 작업도 한창인데 뭐 신당 제3지대 등장까지 임박한 느낌이 듭니다. 이 소식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 다음 단어가 관종이었어요. 이게 누굴 지칭하는 말이었나요?
네, 관종. 먼저 이 단어를 꺼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네. 소위 이제 관종이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뭐 내내 1년 반 동안 자기 얘기밖에 안 했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누구를 겨냥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네.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 왔다고 하자 고민정 최고위원이 관종이라고 칭한 겁니다. 오, 한동훈 장관도 말로는 뒤지지 않는 분인데 네. 어제 예결위 회의장에서 또 발끈했다고요. 네, 단어의 의미까지 직접 설명을 하면서 고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관종이나 관심종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말은 억지로 관심 끌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욕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에 가까운 표현으로 일부 국민들이 쓰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은 이 말을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우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끌고 있는 건 제가 아닙니다. 불법 탄핵 남발해서 국정 마비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계시죠. 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이 표현 역시 만만치 않네요. 예. 아무튼 뭐 그런데 민주당이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진 않았잖아요. 네, 일단은 타깃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집중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어제 민주당이 주도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선 애초에 생각이 없다, 괜히 키워줄 생각이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장면은 여기까지입니다.